만약에 우리 몸의 설계도, 그러니까 DNA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한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들, 5가지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해 한번 쉽고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몸의 설계도 자체가 처음부터 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시작하는 질환들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유전 및 발달 질환, 말 그대로 설계도가 애초에 좀 다르게 그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3가지 질환이 딱 정리되어 있죠?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근육에 힘이 좀 부족하고요. 헌팅턴병은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원치 않는 움직임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척추관림증은 태어날 때 척추뼈가 완전히 다치지 않아서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원인은 다 제각각인데 결국 모두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이 보이죠? 다운증후군부터 자세히 볼게요. 이 경우는 근육의 긴장도가 낮고 인대도 좀 느슨한 편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막 휙휙 꺾일 정도로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의 목표가 더 많이 움직이게 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버티게 하자가 되는 겁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일상생활의 움직임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헌팅턴병인데요.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도증이라고 불리는 정말 춤추는 것 같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에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안전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척추관림증은요, 척추 신경 손상 때문에 특히 발 같은 부위의 감각을 거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에 찔리거나 뜨거운 곳에 닿아도 아픈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피부 보호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는 설계도 자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의 군대,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갑자기 실수를 해서 아군을 공격하는 상황, 바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기 길랑발해증후군, GBS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다발경화증, MS가 있는데요. 둘 다 면역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건데 공격 대상이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GBS는 팔다리 같은 말초 신경을 공격하는데 보통 발끝에서부터 증상이 쭉 빠르게 위로 올라오는 급성 질환이에요. 반면에 MS는 뇌랑 척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앙사령부를 공격하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 괜찮아졌다가 또 다른 곳에 나타나는 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만성질환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질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바로 탈수초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신경을 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선을 감싸는 고무피복, 그게 바로 수초거든요. 면역계가 이 피복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기고 전기가 제대로 안 통해서 신호가 끊기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뇌에서 보낸 명령이 몸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다발경화증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위토프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몸에 열이 조금만 나면,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운동을 좀 하면 갑자기 증상이 확 나빠져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그 손상된 신경의 신호 전달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MS 환자분들에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다발경화증 환자들이 꼽는 가장 힘들고 흔한 증상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피로입니다. 그냥 좀 피곤한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의 에너지가 방전되는 듯한 그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질환들 어떠세요? 유전 문제, 면역 문제, 시작점은 다 다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움직임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원인이 이렇게 다른데도 놀랍게도 이들을 돕는 치료적인 접근 방식에는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4단계 프레임워크를 따라가요. 첫째,
지금 뭐가 문제고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환자와 함께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셋째, 그 목표를 향해서 운동이든 뭐든 구체적인 중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철저히 맞춤형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같아요. 다운 증후군이든 다발경화증이든 그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또 안전하게 그리고 피로나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명 너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헌팅턴병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헌팅턴병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초점이 질병 그 자체에서 그 사람의 삶의 질로 그 사람이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로 옮겨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인생 여정을 응원하는 것, 이게 바로 치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런 복잡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 고유한 여정을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